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패션 업계에서 약 25년 동안 여러 회사에서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근무를 해온 서원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원모방 패션사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그 다음에 스포츠웨어, 진캐주얼, 그 다음에 언더웨어, 그 다음에 기타 패션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브랜드까지 두루 경험을 거쳐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께 제가 미약하나마 작은 강의를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과연 문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겠죠. 아마 우리 국어사전을 한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문제라는 거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예,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거죠. 논쟁을 한다는 거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를 또 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다음에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연구를 또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만큼 문제는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사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뒤쪽에 제가 좀 더 다루겠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어떤 문제가 해결은 되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든다면 해결이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시간적인 제약,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느 기한 내에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시간 내에는 물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도 문제가 또 되겠죠. 혹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혹은 4차 산업시대가 됐는데 쉽게 말해서 기술적으로 뭐 테크니컬리라고 그러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서로 이해가 상충할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B라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혹은 A라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이 되면 이게 B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여러분들이 또 갖고 계신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약간의 조사를 통해서 한번 예시적인 문제들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일감이 점점 줄어들어갔고요. 우리 예전에 일하던 거에 반의 반도 안 돼요. 도대체 우리 일감이 오다가 왜 이렇게 주문이 줄어들었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또 하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이게 뭐 흔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저시급도 안 될 정도로 너무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공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 많은 그 사장님들의 공장이 지하에 있거나 혹은 뭐 반지하인 상태에 있거나 혹은 위층에 있더라도 환기가 좀 어렵거나 일광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나 뭔가 있어서 약간의 뭐 또 악취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짐들을 옮기기에 힘든 상황도 있으실 거고요. 굉장히 그래서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고 힘드신 경우들도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첫 번째 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기존 거래선 외에 신규 거래선들하고 새롭게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저희의 비즈니스가 사업들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갈 텐데 신규 거래선이 거의 없다는 거, 그 다음 기존 거래선의 오다는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고 굉장히 큰 문제죠. 과연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산업군에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와서 일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내면서 이 산업을, 우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영 이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지 않고 이쪽의 직장이나 직업들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어떤 산업군이나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인 모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피가 계속 생성이 되고 젊은 피가 있어야지 사람의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의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도 갖고 계실지 모를 문제는 무엇인가, 예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일단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단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방법이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국내 유명한 기업들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아이디얼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디얼은 영어 알파벳 문제 해결의 5가지 단계의 영어 알파벳의 첫 자를 따서 IDAL 모델이고요. 또 우연찮게 또 이게 해보니까 아이디얼은 이제 우리말로 아시겠지만 이상적인, 매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좋은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데, 우연히도 이제 이렇게 아이디얼 모델이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1차 시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문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두로, 입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백지를 한 장 꺼내놓고, 혹은 뭐 컴퓨터를 띄워놓고 손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펜을 들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별로 나열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일단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의 단계에서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왜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 장표 우측 하단에 있죠. 이게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과연 문제가 아닌 상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글쎄요,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만은, 건강검진 가면은 저도 자주 듣는 게 있습니다. 무슨 수치가 안 좋습니다. 무슨 수치가 안 좋습니다. 뭐가 높습니다. 뭐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서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혈당이, 혹은 간 수치가, 이런 것들이 어떤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 문제 해결의 상태는 그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 범위가 과연 얼마냐?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더라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해결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굳이 말하자면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이것도 가능하다면 시기와 그 다음에 수치를 가지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중에 평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에는 스마트 골 세팅, 골이 말 그대로 이제 축구의 골대, 골이죠, 골. 어떤 목표입니다. 설정을 하는 거죠. 스마트 골 세팅, 스마트하다, 굉장히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우연히 영어의 알파벳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앞자리를 따봤더니만 스마트라는 굉장히 예쁜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 S는 무엇이냐? specific, 구체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원하는 목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구체화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꺼내놓고 손으로 적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무엇이냐? measurable. measure가 아시겠지만 이제 재다, 측정하다라는 뜻인데요. measurable,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는 attainable. attain은 저희가 이제 실행하다 내지는 취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예 그냥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너무나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다라고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것들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실패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목표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relevant입니다. 이 목표가 과연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목표인 것인가.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time bound. 예, time bound. 타임이 이제 시간이죠. 여기 time based라고 되어 있는데 based라고도 하고 bound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해결할 건데 10년 뒤에, 5년 뒤에 아니라는 거죠. 이번 달까지인지, 이번 분기까지인지, 올 연말까지인 건지. 예,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왼쪽에 아래 전구가 있는데요. 머리가 반짝반짝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문제 해결에 저희가 그 역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창의성입니다. 왜? 이게 기존에 우리가 업무를 하던 대로, 일 진행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은 그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맨날 하던 데랑 똑같이 하던 방식과 똑같이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사실은 안 했어야 되겠죠. 맨날 그대로 그 방식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는 똑같이 했지만 주변 환경이, 여건이 바뀌면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열심히 잘 하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look back, 다시 뒤를 돌아다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안 됐고 과연 이 해결책을 성공을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얻은 좋은 교훈을 갖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유사한 혹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교훈 삼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문서화를 시켜서 자료화 시켜 놓으시는 것들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게 잘라 보십시오. 잘게 잘라서 각각의 조그마한 문제의 단위로 잘라 보십시오. 예, 잘라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적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연관이, 관련성이 있는가를 한번 글쎄요, 이렇게 조금씩 모은다 그러죠. 그룹핑한다 그러죠. 좀 모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매출에 대한 문제는 이거, 고객에 대한 문제는 이거, 품질에 대한 문제는 이런저런 것들, 납기에 대한 문제는 이런저런 것들. 네, 혹은 거래하는 업체에 따라서 어떤 A, B, C, D 업체별로 또 문제를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요거는 문제 해결에 저희가 익스플로어 탐구 단계에 나왔던 건데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 다른 업종에서, 다른 분야에서 전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들도 가만히 들여다보시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걸 찾아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혹은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풀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는 일단 어려우시다면 모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이걸 권해드리고요. 다음으로 문제 해결 역량에는 수평적 사고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림에는 뭐 360도로 화살표가 확 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수평적 사고라는 거는 굳이 말하자 그러면은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일방향으로 수직적으로 사고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수평적 사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융통성과 유연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고정관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창의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사고도 마찬가지고 융통성과 유연성도 사실 고정관념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갖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장인정신 많은 분들이 간혹 글쎄요 그 업계 나름의 곤조라는 것들 있죠. 물론 곤조가 일본식 용어의 잔재로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융통성하고 유연성이 매우 부족한 경우들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고집이 세신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상식적 사고입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문제 해결을 잘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을 많이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견문이라는 거 이게 사실 어디까지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글쎄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시사, 뉴스, 그다음에 사회 경제 돌아가는 것도 많이 보시면서 상식적으로 좀 과연 이게 말이 되는지를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보시는 그런 능력도 같이 가지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회복력입니다. 자, 회복력이 참 중요한데요. 왼쪽에 보면 용수철 같은 게 밑으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쫙 올라갈 것처럼 생겼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문제 해결의 5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룩백이라고 하는 교훈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좋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은 이 문제의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거나 문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다면은 사실은 해결이 잘 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게 51%일지언정.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린 안 돼. 우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죽어도 못 고쳐. 나란 일도 못 고쳐. 아닙니다. 바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서 그러면 우리의 글쎄 영어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러면 플랜 B가 뭐야? 차선책이 뭔데? 이게 안 됐어? 우린 이게 최우선의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럼 왜 안 됐지? 그럼 그 다음으로 차선책은 뭔지 이걸 바로 또 회복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것들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저희는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회복력이 없다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회복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팀워크입니다. 글쎄 우리말로 하자면은 협동심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 물론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팀워크 이 세상에는 혼자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물론 1인 기업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1인 기업도 결론적으로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를 사오건 부자재를 사오건 또 판매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그 업무에 혹은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있었던 같이 진행하는 사람들하고의 협동심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있지만은 누가 누구한테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당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다. 사실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예를 들어서 선임이 후임에게 혹은 사장님이 고용주가 피고용주인 직원들한테 업무를 지시하고 위임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같이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팀워크하고 살짝 뭐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기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서 으쌰으쌰 화이팅 하기로 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해결 역량의 8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첫 번째는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뭐 폴로라는 브랜드, 뭐 보통 뒤에 랄프 로렌은 이제 폴로를 만드신 최초의 창업자의 이름이시고, 폴로라는 브랜드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기수가 말을 타고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들고 있죠. 많이들 보셨던, 알고 계신 브랜드일 겁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도 왼쪽 가슴에 폴로 마크가 있죠. 폴로는 뭐 아시겠지만, 뭐 폴로라는 거는 말 타면서 공을 치는, 한 팀에 4명씩 돼갖고 상대편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폴로 경기가 있죠. 거기서 영감을 받아갖고 이제 만들어진 미국 브랜드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뭐였냐?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문제로 파악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들이 다 남성용 셔츠입니다. 보통 이제 우분 셔츠, 우분 셔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셔츠가 있는데 셔츠의 매출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아이템들은 다 경쟁사보다 저희가 앞서는데 유독 셔츠만, 그것도 여름 시절, 저희 또 여름이 또 지구온난화다 여러 가지에서 여름이 긴데 여름 시즌만 되면 셔츠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폴로에서는, 미국 폴로라는 브랜드에서는 셔츠를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드레스 셔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이셔츠죠. 정장 안에 갇혀 입는. 그 다음에 스포츠 셔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주얼 남방이라고 합니다. 캐주얼 셔츠 2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폴로에서 제안하는 그 스타일들 중에서 좋은 소재에, 좋은 패턴에, 좋은 원단으로 된 셔츠들은 다 드레스 셔츠의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가서 폴로 기준으로는 드레스 셔츠는 반드시 다 긴 팔로만 스타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국내 기후의 변화와 사람들의 이 정서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반팔 셔츠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좋은 원단의 셔츠들이 자꾸 다 긴 팔로만 나오니까 셔츠의 매출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것들을 제가 약 5개년치의 자료를 만들고 경쟁사랑도 비교 자료를 마켓쉐어라고 그러죠. 마켓쉐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미국 폴로 본사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아시아 쪽의 기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후라는 거는 기온, 온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습도도 중요합니다. 아마 외국에 간혹 나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있죠. 습도가 높지 않으면 그렇게 불쾌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그늘에만 살짝 들어가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온다습하죠. 땀도 많이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팔 셔츠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기후의 변화와 기온 이런 것들을 사회에 굉장히 이끌어 나가는 많은 대다수의 기업인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심지어 뭐 정치인들까지도 해갖고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저희가 모았고 이런 걸 갖고 저희가 미국 폴로 본사에다가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저희가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고 마켓 쉐어를 확보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반팔 셔츠들이 나오면서 매출도 굉장히 신장을 하고 회사의 이익과 직원들의 당연히 뭐 직원들 보너스도 많이 받았겠죠. 이렇게 했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디자인은 동시에 미국의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근무를 했던 회사이고요. 캘빈 클라인은 그 당시에 상품의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미국 뉴욕에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이 아무래도 저희랑 기후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타겟하는 고객도 저희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겨울철에 나오는 외의류, 자켓, 뭐 아우터웨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부분들이 국내 고객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얇고 흔히 말해 굉장히 두꺼운 헤비 아우터, 오리털 패딩 같은 것들이 많이 없는 겁니다. 스타일도 굉장히 빈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굉장히 풍성한 다양한 모피 털들이 달려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털들도 굉장히 빈약하고 혹은 없는 스타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아마 이 봉제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티셔츠만 봉제해 갖고는 돈이 안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매출이 크지가 않죠. 결론적으로 단가가 높은 스타일들을 많이 생산도 하고 판매를 해야지 매출과 이익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우터웨어, 헤비 아우터웨어에 대한 굉장한 부족함을 느끼고 이거를 갖고 그 당시에 여기서 저희가 팀워크를 발휘해서 캘빈 클라인을 운영하는 아시아의 다른 회사들하고도 저희가 일종의 협력체를 만든 거죠.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아시안 마켓을 위한 별도의 헤비 아우터웨어 컬렉션 스타일들의 모음이 되겠죠. 이 모음을 저희 한국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두고 만들어 갖고 이 아시아 전용으로 이 아우터웨어 컬렉션을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기타 나라들에서 판매를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고요. 이거는 성공 사례로 미국 캘빈 클라인 본사에서도 나중에 발표가 됐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DKNY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브랜드고요. DKNY는 뭐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약자고요. 도나 카렌 뉴욕의 약자입니다. NY가 뉴욕이고요. 도나 카렌은 미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디자이너시죠. 우연히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디자이너가 랄프 로렌, 캘빈 클라인, 도나 카렌인데요. 여기가 지금 다 사례로 국내에 여기에 들어왔었고 사례로 등장을 하게 되네요. 이 DKNY에서의 경험은 문제는 뭐였냐 하면요. DKNY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성복에서는 여기 보시는 정장, 수트의 매출 구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트가 아무래도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수트의 판매를 잘 하지 못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도 안 좋고 마켓 쉐어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결론적으로 이 수트를 잘 판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DKNY에서는 기본적인 디자인과 그 다음에 원단 셀렉트와 컬러와 이런 것들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데 중요한 거는 수트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저희 뭐 저기 명동 옆에 가면 서공동에 장미라사 이런 데 아시죠? 맞춤복들, 맞춤 정장 그런 식으로 수트는 사람 몸에 잘 맞아야 되거든요. 캐주얼 의류와 다르게 잘 맞아야 돼서 다양한 사이즈도 존재하고 줄자로 체촌도 해가면서 정장을 맞추는데 이 DKNY 수트는 미국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사이즈 스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고객들한테는 핏이 입었을 경우에 피팅이 나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경쟁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피팅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장 수트에 대한 스펙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조사를 해서 국내에서 판매가 잘 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과 또 그쪽들의 사이즈 스펙 혹은 또 국내 브랜드들의 사이즈 스펙들을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들을 놓고 모델들에게 입혀가면서 이런 것들을 거꾸로 아시안 핏으로 DKNY의 아시안 핏으로 핏만 이제 국내에 맞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개발을 해갖고 진행을 해갖고 굉장히 성공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 해결 역량에서는 이제 분석력이 중요했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문제 해결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매출이 안 좋아요, 일감이 줄었어요, 뭐가 어때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거고 수치적으로는 어떤 건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내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력자들을 팀워크와 영향력을 발휘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 시부터 저희가 4차 시까지 진행했던 것들은요, 일단 기억나시죠?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십시오. 문제의 정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해답을 해야 되는 물음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와 혹은 연구나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결과가 저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의 예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문제 해결의 5단계 기억나시나요? 문제 해결의 5단계. 저희가 가장 유명한 아이디얼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IDEAL. 그래서 I는 identify,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D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미해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define, 문제의 본질을 정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E는 explore,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brainstorming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막 던지는 겁니다. 막 던져서 그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찾아서 A, 액션, 실행으로 바로 옮기시는 거죠. 실행은 기억나시겠지만 모두가 모든 일을 다 같이 실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각각의 역할 분담을 잘 나누시고 동시에 시간적인 기한도, 완료 기한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액션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액션이 된 이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요. 혹은 해결이 되면은 또 더욱더 큰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5단계 아이디얼 모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중에서 기억나시겠지만은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려고 그러면은 과연 어떤 목표가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가 달성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목표 설정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유명한 스마트 골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SMART 약자 기억나시죠? 스마트 S는 첫 번째, specific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M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가능하면 숫자를 사용을 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A는 attainable 실현 가능한, 정말 열심히 뛰면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이 정도 해볼 수 있다라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으시고요. R은 relevant, 우리의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T는 time-based, 이 목표에 대해서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완료해야 되는 기한을 반드시 설정을 하십시오. 기한이 없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일이 늘어지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오픈된 상태로, 미해결 상태로 남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목표 설정을 잘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능력을 우리가 평상시에 필요로 하고 또 길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8가지, 아마 8가지가 머릿속에 다 한번 보고 기억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분석적인 사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칼을 드릴 테니까 칼로 한번 잘게 한번 잘 잘라 보십시오. 각각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보시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전통적인 방법에서 아예 벗어나갖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막 던져 보십시오. 그다음에 고정관념이 제가 매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 해결 역량에서는 고정관념에 탈피해갖고 수평적으로 360도 쫙 잘 둘러보시고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맞아. 나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어.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시사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시면서 상식적인 사고를 동시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패배감에 젖어갖고 아예 그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또 회복을 하셔갖고 새로운 해결책을 또다시 액션을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회복력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펼치시면서 동시에 팀워크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문제 해결을 진행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 회사에서 기업에서의 문제 해결 사례를 떠나서 본인이 각각의 위치에서 소공인 사장님들은 본인의 위치에서 그리고 주민분들은 또 주민의 입장에서 저도 동시에 주민이고요. 저는 굳이 말하면 주민이자 직장인이죠. 직장인이고요. 동시에 또 집에서는 또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한테 아빠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자식이겠죠. 또 그런 한 사람의 또 인격체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은 글쎄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 다양한 또 문제로 본인들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의는 무엇이고 문제 해결의 5단계는 무엇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에는 8가지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오늘 강의 끝나고 다 잊어먹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잘 새기시고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잘 접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시면서 좋은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어려운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도시재생대학에서 합숙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신의 삶과 일 그리고 경험 모든 현장에서 학교에서 또 보다 더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시기를 빌고요.